현대 군사 세계에서 항공모함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합니다. 항공모함은 그저 바다에 떠다니는 비행기를 태운 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거대한 떠다니는 섬은 군사 전략적으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동맹국의 영해나 국제법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분쟁 지역 가까이 있는 바다를 주로 항해하는 항공모함은 그래서 그런지 영해 침범에 대한 이슈를 대부분 생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리고 현대전의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인 전투기, 폭격기 및 수송기의 출격 시간 및 채공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혹시 모를 전쟁이 발발할 시 굉장히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은 저마다 전투적으로 항공모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정의 항공모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정을 미국이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2정을 가지고 있고 현재 빠른 속도로 1정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북한과의 오랜 시간에 걸친 대립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 역시 항공모함 전단을 꾸리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CNN은 특집 속보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 영국의 뵙콕 인터내셔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첨단 영국식 항공모함을 만드는 설계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75년부터 선박 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약 90여 대의 전함 및 잠수함을 설계 및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현대중공업의 전함은 이지스함인 세종함과 호위함인 인천함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과 뵙콕 인터내셔널의 항공모함 제작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방부는 아직 해당 컨소시움에 정식 발주를 하지 않았고 해당 프로젝트는 대우조선해양 역시 노리고 있는 건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공개한 사전 디자인을 살펴보면 해당 항공모함은 영국의 HMS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최첨단 디자인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항모 전방에 스키 점프대처럼 생긴 이륙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 스키 점프대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의 중요한 전략 자산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항공모함들이 한 개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해당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2개의 컨트롤 타워가 무척 눈에 띄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는 전방에 있는 것은 실제 군작전이 수행되는 컨트롤 타워이며 뒤쪽에 있는 것은 연료 효율 및 출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항모의 터빈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항모는 3만 톤급이며 길이 260m, 그리고 폭 57m 규모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는 뵙콕 인터내셔널의 항모 디자인 시 영감을 받았던 6만 5천 톤급의 영국의 HMS 퀸 엘리자베스 함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한편 퀸 엘리자베스 함은 8월 31일경에 극동아시아 전략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기로 되어 있으나 코로나19의 방역 목적으로 부산 앞바다에 진주한 것으로 이를 가름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쯤에 어떤 조선사 컨소시움이 해당 수주권을 맡아 우리나라의 첫 항모를 제작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에 들어간 항모는 오는 2033년경에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항모 조선 소식에 특히 일본의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몇 개의 반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굳이 항공모함을 만들 필요가 있나? 어차피 우리나라도 몇 척의 항모를 가지고 있고 오키나와 근방 미국의 항공전단이 해구선을 제공하고 있어서 특별히 저걸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한국도 이제 미군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들도 돈도 생기고 했으니 슬슬 자주국방을 실천 중인가 보네. 자기들 세비 써서 배 만들겠다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 우리 일본이 항모를 만든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헌법상 우리만 지키기로 되어 있고 전쟁도 안 한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항모가 몇 척이나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돈 있으면 지금 우리 사회 큰 문제인 히키코모리 재활훈련이나 시켜서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은 절대 자주국방이 안 된 나라야.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덕분에 우리로부터 독립했고 한국전쟁도 우리가 보내주는 무기로 북한을 막아냈어.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명나라의 속국인 그들을 우리 일본이 해방시켜주려 했지만 이 또한 명나라의 개입으로 좌절되고 말았지. 도대체 그들이 스스로 해낸 것이 뭐가 있어? 삼성도 소니로부터 배웠고 현대기아도 토요타 모조품이잖아. 난 일본인이지만 이런 식의 이웃 국가에 대한 역사인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지난 수천 년간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인 중국의 옆에서 물론 주종 또는 형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많았지만 스스로의 자주성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만주족, 위구르족처럼 중국에 병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에는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우리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훌륭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우리의 든든한 이웃 아닌가요? 우리나 그들이나 미국의 동맹국으로 힘을 합쳐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화를 지켜내고 있는데 정치인들이야 혐한으로 표 끌어모은 건 이해해도 일반인 우리들까지 이러지를 맙시다. 한국처럼 낙후한 나라에서 만드는 항공모함이 제대로 물에 뜨기나 하겠냐? 보나마나 작동 몇 년 하다가 전쟁박물관에 전시되는 수모를 겪을 듯 에고 어떡하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게 생겼네. 우리 일본도 더욱더 강력하게 군사 제국화를 추진해야 한다. 섬나라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동아시아를 제패하고 대국의 굴기를 개척해야만 한다. 지난 2차 세계대전 때의 진주만 등의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까지 다양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저는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